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그걸 왜 반대하냐? 사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있죠, 시장? 그 시골 가면 있는 오일장 재래시장 그거 말고 경제학에서 시장 경제를 말할 때 바로 그 시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그 시장 말입니다. 그 시장 경제의 그 시장이라는 건 어디 외계인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만들어 놓고 간 게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 즉 이기적인 인간들의 순수한 욕망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로 시장입니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위적으로 올린다? 반드시 진통과 문제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시장이라는 생명체가 거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 많이들 보고 계시죠?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경비 할아버지들, 요즘 걸핏하면 대량 해고되는 소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최저임금을 10몇 프로씩 과도하게 올려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오르는 게 불만을 안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관리비가 오르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진짜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주변의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반드시 그에 맞게 무언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절대 이제 부처님 예수님 마냥 허허 좀 더 여유 있는 우리가 나누고 살지 뭐, 우리가 허리띠 한 칸 더 졸라매고 살면 되지 뭐,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다 똑같습니다. 당신이 네가 돈 욕심 많고 이기적인 것처럼 남들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돈 아까운 만큼 남들도 자기 돈을 아까워한단 말이죠. 왜 그걸 모르십니까?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올려버리면 시장은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둘마트, 집더하기 같은 대형마트들 한번 보세요. 계산해주는 캐시 아주머니들이 줄어들고 몇몇 라인에는 지금 무인 포스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무인 편의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동안 동네 서민 아지매들 알바, 일자리에 담당하던 그런 큰 식당들 마침내 이제 설거지 아줌마 주방보조 한 명 더 자르고 값비싼 대형 식기 세척기를 놓아버립니다. 해마다 인건비 오르는 그 경비들 잘라버리고 무인 시스템 도입하자는 소리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식당에서도 그동안 망설이던 식기세척기를 당연히 들여놓게 되는 거죠. 한번 이 시스템을 구축해두면 거기에는 두 번 다시 사람들을 재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예전만큼. 여러분들이 이래서 그 법률이라는 거, 경제정책, 한 나라의 그 국가정책이라는 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입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되돌리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세상을 매우 단순하게 스물 몇 살 철부지 운동권 시절 마인드 그대로 50, 60 처먹을 때까지 탑재한 그 정신머리를 탑재하고 있는 아마추어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파란 지붕 밑에서 지들 멋대로 운전대 꺾어버리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한번 올려놓은 최저임금은 다시 내리지도 못합니다. 사람들 거부감이 그걸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외부 경제 요인은 나아진 게 없는데 인건비만 갑자기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올려버리면 후퇴하는 산업 경쟁력은 어떡합니까? 이 와중에 부자들 세금 많이 빼들어야 된다고 법인세까지 올려 뜯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면 오늘날 이 한국에서 기업가들 벗겨먹으려고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된 이런 정부 밑에서 한국에서 공장 짓고 회사 세우고 벤처기업 일으키고 새 사업 한번 운영해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물주나 할까요? 요즘 쥐뿔도 가진 건 없는 젊은이들도 다들 그러잖아요. 건물주가 최고네, 부동산이 최고네, 간물주. 그런데 그런 세상은 뭐다? 사회적으로 역동성과 활기를 잃어버리는 사회,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자 건물주인 사회는 비참하고 끔찍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세금 더 뜯어야 된다면서 법인세는 올리지. 서민들 인간다운 삶, 저녁 있는 삶을 만들자면서 최저임금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국제기구 UN이나 IMF 같은 곳에서도 전문가들이 전부 다 우려를 표하는 만큼 팍팍 올려대고 이게 부작용이 안 터지고 백이겠습니까? 한국 기업들 자본가들이 미쳤다고 이 나라에서 사업하고 공장을 짓겠어요. 법인세 15년 20년씩 면제해주면서 기업가들 우대해주고 제발 우리나라로 기업하러 와달라고 온 정치권이 나서서 도와주는 베트남 같은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기업가들이라면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서 장사하고 싶습니까? 한국? 아니면 기업가들 우대해주는 베트남?
철밥통 초강성 노조에 정권이 대놓고 노조 비호하질 않나. 심지어 근로자 노동자들 본인들이 일을 더 하고 싶다, 더 하겠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근로시간 제한해버리고 일 못하게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해마다 근로 생산성은 후퇴하는데 인건비는 올리고 사업가는, 공장주는, 자영업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인력으로 같은 물량을 소화를 못합니다. 원래 알바 둘이서 하던 거 하나 자르고 남은 하나가 죽자 살자 일해야 되고 아내랑 가족들도 거들고 그렇게 굴러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좋아하고 돈 아까워하는 만큼 남들도 똑같이 자기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거리는데 바로 그 약한 일자리조차도 간절한 은퇴세대, 독거노인들, 뭐 아주머니들, 경비, 뭐 마트 캐셔, 정리 및 청소, 소일거리 담당하는 그런 분들, 그 일자리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 약간 좀 이제 천시되고 그래 약하다고 보는 그런 일자리조차도 간절한 분들이 많은데 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 최소한 자기 한 몸은 그래도 부담 없이 생계 유지하다가 졸지에 이렇게 실업자 돼버리면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그 실업자가 돼가고 쏟아져 나올 때 그 책임과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또 세금 퍼부어가지고 고칠 거예요? 알바자리조차 귀해지는 현 세태를 보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뭐 느끼는 것도 없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